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레시펫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프레시펫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성장하던 프레시펫, 이번 분기에는 253밀리언을 달성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26%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시펫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에서 30%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진율은 34%에서 40.4%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용량이 증가되면서 마진율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저번 분기 마이너스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13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전문 매장은 43에서 44밀리언 증가했고요.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192밀리언에서 208밀리언까지 크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진출 매장은 27,500개에서 27,800개까지 증가했고요. 가구 페네트레이션은 12.800만에서 12.900만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 27년까지 20밀리언 가구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에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도 1.5에서 1.53밀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511밀리언에서 510밀리언 감소했고 부채 비율은 50%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현금성 자산은 이번 분기 특히나 엄청난 카펙스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현금이 감소하던 것에서 이번 분기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25년도까지는 추가적인 레버리징이 없을 것이다. 회사는 공장을 짓기 위한 카펙스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도 65밀리언 카펙스를 지출했고요. 그러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88밀리언 개선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막대한 카펙스 지출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캐시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이 지나고 약 26년부터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프레시펫은 여느 미국 기업과 다르게 직접 공장에서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9개월 동안 52밀리언의 감가상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ROE와 ROA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장의 카펙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심히 짓고 있는 애니스 공장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 3개에서 이번에는 가동 라인이 1개 라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은 12개 라인에서 이번 분기에는 13개 라인까지 증가했죠. PS 레이쇼는 6.3에서 7.3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죠. PER 같은 경우는 147 굉장히 고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장률을 대비해도 여전히 주식의 가격은 싸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OE와 ROA는 4.9, 3.3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많고 주식 보상을 최근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ROA와 ROE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니스 공장은 외형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라인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ROE와 ROA는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주식 숫자 같은 경우도 50.1밀리언에서 50.3밀리언 증가했고요. 최근에 일회성 주식 보상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2에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고 이번 분기에는 0.2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EPS를 달성했습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기관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죠. 98.4%, 내부자는 약 1.8%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 바로 프레시펫이다. 숏 비중을 보면요.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11.1%에서 10.2%까지 약 1% 정도 숏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요. 250에서 265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75밀리언까지 가이던스를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기업이 프레시펫이다 라는 걸 증명했죠. 회사는 장기적으로 27년까지 현재 매출의 2.5배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프레시펫이 1빌리언, 연간 1빌리언 매출을 달성할 것이고 27년도까지 거의 2배에 달하는 1.8빌리언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죠. 자, 프레시펫의 고객은 누굽니까? 네, 냉동식품이죠. 개 사료가 아닌 냉동식품을 개들한테 먹인다 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사료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매출의 90%가 히포스에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포스는
High Income Pet Passionate Owners and Households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HPPOH, 굉장히 약자가 긴데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에게 어필되는 애완동물 음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나의 애완동물에게 내가 들어가는 음식만큼 비싼, 내가 들어가는 음식만큼 좋은 재료, 그리고 냉동 재료를 주려면은 가격이 사료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자라는 것이죠. 그 고소득자들의 매출이 90%다 라는 것이죠. 상반기 미디어 광고를 절반으로 감소했던 이유는 성장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지금 현재 필레이트가 99%, 그러니까 고객이 2 이상 늘어나면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애니스 공장이 3개에서 4개 라인만 가동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 25년, 26년까지 라인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었다. 그러나 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애니스 공장 라인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기존 공장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캐파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유통 라인은 22% 증가했는데요. 1000개의 새로운 매장을 개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펫 시장은 저번 분기 53빌리언에서 54빌리언 시장으로 증가했고요. 현재 프레시펫의 점유율은 3.2%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프레시펫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기 때문에 20%, 30% 점유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2배 이상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매장의 평균 상품군은 18개에서 20.5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계속해서 프레시펫의 제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애니스 공장 라인 1개 설치가 완료됐고, 총 4개 라인이 가동 중에 있고, 다음 분기 12월 달에 1개 라인이 추가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카페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니스 라인,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증설도 빠르게 이뤄가겠다. 회사는 카펙스 투자를 2025년도까지 크게 투자하고 프리캐시 플로우는 26년도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식 보상,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은 2026년에나 가능하다. 지금은 회사가 공장을 늘리고 카펙스 투자를 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확립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반기 광고 집행은 50% 늘어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카펙스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광고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분기 때 3분기처럼 순이익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분기 때 광고를 늘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애니스 라인이 증설되고, 기존의 베들레헴, 그리고 키친 사우스 이쪽도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를 바라보면서 히포스 유입을 더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회사는 유럽 그리고 캐나다 진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급망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왜냐면은 냉동식품이니까.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 창고에 놓고 디스트리뷰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그리고 아직 미국 내 수요도 필레이트가 99%니까 미국 내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조금은 먼 얘기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커머스 같은 경우, 자, 이 회사는 이커머스, D2C, 냉동식품이라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87%가 기존의 유통회사인 냉장고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D2C를 하려면은 냉동차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쿠팡처럼 신선식품 유통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일부 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D2C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였으면 가능했겠죠. 자, 그래서 이 D2C 부분도 여전히 시험 중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포들에게 사료는 메인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프레시펫이 주식이 되고 사료는 간식거리, 이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수록 프레시펫이 메인 식사가 될수록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1억 명에게 모두 어필되는 제품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약 5밀리언 되는 히포들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왜냐면은 그들이 돈이 되고 걔들이 진짜 좋아하는 냉동식품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프레시펫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히포들은 광고를 통해서 계속 새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 매장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처음에는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개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메인 식사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레시팻 이번 분기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3자 생산,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 증가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장 라인을 증설하면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레시팻이 정말 먹어보면 개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것이죠. 애완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너 평생 사료만 먹을래? 아니면 신선한 냉동식품도 먹어야 되자 라고 했을 때 사료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죠. 27년까지 매출 2빌리언, 26년 플러스 현금 흐름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다.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서플라이망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에 팔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냉동식품이니까. 그러면은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남미에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고소득자들은 벌써부터 나의 자식 같은 계획에 사료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료 시장의 변화, 이것이 건식과 습식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햄버거의 가능성을 여전히 증명하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시팻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엄청나게 상승했죠. 거의 2배 넘게 상승했는데요. 장기적인 우상향 속에서 121선을 딛고 실적 발표 후 크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멈출 때까지 내려서는 안 되겠죠. 크게 다칩니다. 지금 5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는지 보면서 큰 욕심 없이 수익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미국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레시팻이 이 좋은 장을 훈풍 삼아서 더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